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야속한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요, 처음으로 공개 메시지를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경고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이원희 변호사님, 이 수위 조절을 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일단은 말미에 양국 간의 어떤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상 논의를 해보자,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정리하자라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기로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조금 더 절차를 강화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도 WTO에 제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네. 자체적인 판단이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결국 한일과의 문제가 기존의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부터 이렇게 비화됐다라고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법을 넘어서 사실상 정치와 외교로서 일정 부분을 풀어야지만 가능한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판단을 하고, 네. 결국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시도를 해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이 경제 문제를 올해 연구위원 윤경호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가 이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면담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오죽 다급했으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만남을 뒤로 하고 일본으로 혈혈단신 건너갔던데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4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수출 규제 3개 품목, 네. 에칭가스 등 3가지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여러 부품. 네. 주된 영향을 받는 게 결국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네. 삼성그룹이 가장 이 조치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는 거죠. 네. 보도에 의하면 품목별로 어떤 거는 2개월, 어떤 거는 길게 3개월까지 재고가 있다 그러지만 네. 기업이 사실 그 정도의 물량 확보만을 놓고 제품을 만들다 보면 네.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정 회장이 지금 날아간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네.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네.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일본의 그 조치가 발표된 직후였어요. 그때 주요한 논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네. 이재용 회장과 손정희 회장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오랜 시간 함께 보냈어요. 네. 그때 어떤 내용이 얘기가 오갔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손정희 회장이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겸손하게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일본 기업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 지역 이외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우회적으로 네. 가져오는 방안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네. 과연 용인을 할까라는 네.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귀뜸을 해줬다면 직접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 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의 부품 업체들을 직접 네.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의 모색 중에 하나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일본 네. 행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각계격파로 현지에서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작 이 일은 정치 때문에 터졌는데요. 지금 기업인들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혼자 알아서 이제 일본에서 현지 수습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이 규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일본 내에서의 작은 여론도 상당히 아베 총리에게 모든 게 긍정적으로만 작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결국은 대한민국의 수출을 규제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일본 내 기업이나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관계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과거에 한국과 일본 간의 교과서 등에 대한 마찰이 있을 때도 두 정상이 만나서 문제를 풀었던 전례가 있고 이렇게 네.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정하게 되는 미국의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블룸버그 통신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 미국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2020년에는 아베 총리가 그토록 사활을 걸고 있는 도쿄 올림픽이 있는 해기 때문에 일본도 이와 같은 사태를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기업이 지금 기업 나름대로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이 대응 방안을 사실은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일본의 웬만한 장관급도 다 이 사안을 처음엔 몰랐다고 하죠. 그만큼 아베 총리가 최전선에서 다 틀어주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현지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워낙 여론 그리고 인기가 높다 보니까 18일도 우리가 고비가 될 수 있다. 농산물까지 공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2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농수산물일까?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이 이제 WTO 가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2차 항소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에서 일본이 패소를 했어요. 네. 그 때문에 아베 총리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지고 있고 네. 또 굉장히 곤란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일본 쪽에서 굉장히 큰 소리를 뻥뻥 쳤거든요. 네. 특히 이제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민심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그 제소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맞대응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담아서 농수산물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WTO 체제 자체를 일본이 부정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판정을 내린 부분을 네. 이걸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다른 국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참여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우회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한미동맹 안녕하시냐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던데요. 이렇게 외교 갈등이 발단이면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도 외교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뭐 30대 재벌 기업 총수 불러 모은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 대통령이 나서주면 안 될까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 정치 그리고 외교 네. 또 다른 민간에서의 여러 움직임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방면의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저는 우선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의미는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를 향해서 계속 비판의 날을 세우던 야당도 자유한국당도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함께 세우겠다. 네네.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 회의를 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였어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여야 경제 원탁 회의 했던 3당 원내대표들도 일본을 향해서는 한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10일에 경제 재계 총수들을 불러 모으겠다. 일본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대책을 같이 취하겠다. 네. 비판적인 의견,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몇몇 네. 신문에서는 지금 왜 기업들을 이렇게 전선에 투입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30대 재벌, 30대 그룹을 원래 불러 모으겠다고 하다가 아마 네. 범위는 좀 축소한 것 같아요. 사실 일본과 직접적으로 이번 조치에 피해가 없는 기업까지 불러 모으는 건 그건 네. 어찌 보면 약간 과잉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재용 회장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네. 4일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부품 거래업체, 부품 납품업체 이런 네. 데들은 영향을 직접 받으니까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대책을 함께 좀 강구해 봅시다라고 네. 의사표시를 하는 거는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특별법 제정이든 또는 뭐 의회 국회 차원에서의 접근이든 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되고요. 경제보복 이건 또 별도로 네. 반박하는 건 반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냉정하게 실질적인 담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